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지방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결과 총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산하 부동산 거래 분석 대응반이 과열 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 천안, 전주, 울산, 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특별대책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시는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시장 직속 정규 조직인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을 신설해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난 19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의 집합 건물 매수인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비중은 전체의 36.7%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40대 미만이 61.2%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15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60% 이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지난 1분기 40세 미만의 생애 첫 부동산 구매 비중은 노원, 도봉, 강북구가 6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에만 있는 것 같았던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싹쓸이 행태가 지방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의 주요 과열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 출범한 만큼 이 투기 세력이 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올인원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부동산 이슈,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 서울경제TV 재테크라고 검색하시거나 부시맨이라고 검색해보시고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는 방송 역시 생방송 시청 유튜브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함께 하셔서 휴대폰으로도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신데요. 박영식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수해 보셨거나 지금 좀 부동산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 대출을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대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지 그 차이점까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참 힘들었던 이유는 물론 집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집값은 어느 정부 때든 간에 집값은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그 폭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범접하기가 힘든 부분 일반 서민들이 정말로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르다 보니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조건 중에서는 대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대출을 받아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돈을 가지고 대출 없이 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을 해서 대부분 다 그 활용을 한 그 조건으로 집을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까지 들어가다 보니 정말 좋은 지역에 살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를 또는 주택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걸 포기하는 세대들도 그렇게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정말 내 집 마련하는 건 정말 꿈과 같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얘기가 대출 규제 완화 또는 종부세 기준 6억 원을 9억 원으로 상향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금 더 완화시키자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런 얘기가 한 2년 정도 전에만 나왔어도 상당히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빨리 수정을 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이제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그런 정도 느낄 수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정권 말 이 시점에 와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런 규제를 푼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규제를 푼다는 것 자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미 때늦은 어떤 선택을 하다 보니 후임 정권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다 손을 보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다음 정부가 크게 아무래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출의 종류, 대출을 이용을 해서 집을 살 때 필요한 어떤 그 원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갚아나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지역별로 대출이 규제가 들어간 지역들이 많죠. 투기 과열지구다, 조정대상 지역이다, 투기 지역이다 이런 지역들을 대부분 다 2016년부터 계속 지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거의 5년 정도 한도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고 그 후에 다시 재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지정 해제를 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준 봤을 때는 2017년도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48군데입니다. 그중에 서울 지역은 전 지역이 다고요. 이게 2017년도 8월 3일 날 지정이 됐고요. 투기 지역은 강남권에 있는 지역은 대부분 다 또 중첩 규제가 더 들어가 있죠. 거기 조정 대상 지역이 75개, 전 지역을 기정된 거는 2016년 11월 3일입니다. 그랬을 때 경기권에는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또 수원, 성남, 또 안양, 안산, 단원, 구리라든가 군포, 의왕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 있고요. 인천 지역은 연수라든가 남동, 서구, 그다음에 대전은 동중서, 유성구까지, 대구 지역의 수성구, 세종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현재 유효한 그런 어떤 규제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은 전 지역이라 보시면 돼요. 경기도 전 지역이라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구라든가 중동, 미추홀, 동중서, 유성부터 해서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지구인 지역, 그 중에서 투기 지역인 지역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강남 4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투기 지역이냐, 투기 과열지구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면은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대출 규모가 달라지고요. 일반 주택, 시가 9억 원 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서민 실수요. 투기 지역에서는 LTV가 50%, DTI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거의 50%씩 현재 형성돼 있고요. 투기 과열지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정 대상 지역, 서민이면서 실수요자, 내 집 실제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 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에는 10%가 높습니다. 60%. 그리고 비규제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70%에서 60%, 거의 지금 현재 기타 외지역, 지방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100%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주택 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집이 없는 세대, 이런 세대들은 투기 지역의 40%에서 50%대. 그리고 현재 주택 원칙을 따졌을 때 주택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잡았을 때 내가 집을 한 채 있는데 내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내 집을 마련을 했다. 너무 오래된 집을 살다 보니까 새 집을 마련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내 집이 팔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안 나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부터 투기 지역까지는 현재 대출이 0%,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없고요. 현재 수도권 외에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들은 대부분 다 60에서 50%, 100%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분을 하는 조건이다. 처분을 하는 조건이 이 사람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한 채를 더 사게 되면 2주택자가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대출은 안 나간다는 얘기고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만 내가 이 집을 이제 실수요 목적으로 해서 내가 이전하기 위해 구입을 했다. 처분 조건이다. 처분 조건이라 한다면은 투기 지역에서도 40%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5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주택 이상이다 하는 경우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이 대출 비율은 0%. 그리고 고가 주택이 있죠.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이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은 0%다. 0% 하지만 처분 조건일 경우에는
처분 조건일 경우에는 최대 20에서 40%대까지 현재 투기 지역에도 LTV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디테일 같은 경우도 40% 정도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주택이 비싼 주택이긴 하나 이 집을 팔고 내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조건 하에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고가 15억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0%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고가주택 기준 조정 대상 지역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그렇다면 서울 지역에서는 고가주택 뭐 서울 지역에 고가주택이 워낙 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살 때 내가 고가주택 15억 이상 되는 주택을 산다 한다면 은행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못 빌려요.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부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로 준비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 돈 잔치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비싼 주택들도 현금으로 또 구매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별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대출을 이용해서 15억 이상 되는 주택을 살 때 정말 현금 보유력이 조금 충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꿈도 못 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대출 상환 방식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출 기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함께 납부한다. 두 가지입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이 있고요. 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이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합쳐서 내느냐. 그것도 균등 분할, 나누어서 똑같이 분할해서 상환 대출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이 있죠.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거죠. 이자만 내고 있다가 나중에 기간 이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만기 시 원금을 다 갚아버린다. 이거는 거치식 상환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3년 거치 뭐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각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거치식을 하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죠. 몇 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현재 원금을 비교했을 때 해당되는 이유를 따져서 원리금으로 낼지 아니면 원금 균등 분할을 할지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실행 같은 경우는 한도 기준을 잡을 때 KB 시세, 감정가를 잡죠. 물건의 감정가를 잡아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전용면적의 지역, 신용 등급이라든가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겠죠. 거기에 실거래가 또는 현재 그 주변의 실거래가입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 형성돼 있는지, 그 경매 낙찰가율 이런 것들 따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기준은 이제 대출 금액, LTV 뭐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지역에 있는 물건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보셔야 되고요. 그 전용 면적, 신용 등급, 소득 유무 이런 거 따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수 조건은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가 상환 방법, 개인 혜택, 특판, 또 개인 비용 등 이런 것들 따를 때 부수 조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출을 승인받는 조건은 보통 5일 이내 신청한 어떤 조건에서는 신용등급 소득 유무 따졌을 때 최종 한도 금리 확인 후 심사를 승인한다. 5일 이내는 이제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도 기준을 어떻게 잡고 금리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또 부수 조건과 승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드리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몇 개월치에 나눴을 때 월별 원금 상환액이 푸른 색깔이고요. 이자가 노란 색깔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금은 똑같죠. 원금은 똑같은 상태에서 원금을 균등 분할하는 거니까요. 원금을 똑같이 나눈 상태에서 매달 갚아 나가게 되면 원금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도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장점 봤을 때는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월별 상환 금액이 줄어듭니다. 매월 상환 금액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자와 원금을 함께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상환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첫 달이 가장 많이 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내는 달이 첫 달입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줄어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월 갚아야 될 금액이 다르죠. 매월 상환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거는 원금과 이자가 똑같은 형태로 나누어서 실제적으로 균등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 보시다시피 원금과 이자 비율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겁니다. 매월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거죠.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같이 한꺼번에 내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상환 금액에서 고정 지출을 관리하기 좋다라는 장점이 있다. 매월 얼마가 나가지 계산했을 때 은행 이자가 대출 이자가 얼마가 나간다는 게 매월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딱 빼놓고 이제 계획을 잡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월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아나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똑같은 금액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소득이 또 어느 차등이 생기고 또 능력차가 생기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매월 갚아야 될 금액은 달라지지 않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치식 상환 방식, 말씀드린 대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거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대부분 다 쓰는 방식이고요. 거치식 상환 대출은 조기에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겁니다. 이자만 내다가 이자가 내는 기간이 딱 끝나는 거치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을 하시겠어요? 라는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하겠죠, 은행에서. 그랬을 때 나한테 좋은 조건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달 똑같은 금액을 갚아 나갈 건지 매월 금액이 달라지지만 줄어드는 걸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초기 부담이 적고 원금 상환 방식을 상환하는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이자만 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금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원금 상환 방식을 선택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 장점이 있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거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매월 냈던 금액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거치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만기 일시 상환, 이건 뭐 말 그대로 매달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현재 그 대출 기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초기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내면 되니까. 이자만 내면 되는 부분 때문에라도 현재 실제적으로 원금이 남아있다는 걸 또 깜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거를 만기 상환 기간이 도래했을 경우에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다. 이거는 본인이 어떤 소득을 내가 고정적인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향후에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수입이 발생할 건지 이것도 철저히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자 비용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유리하냐 봤을 때 만약에 1억 원을 빌렸다라고 계산했을 때 원금 균등 분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그다음에 거치식 상환, 요거는 3년 거치 후 원금 균등 상환으로 현재 표를 나눈 거고요. 만기 일시 상환 했을 때는 가장 그래도 이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는 실제적으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이자가 줄잖아요. 계속. 원금과 함께 이자가 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상환액은 총 이자가 1,270만 8,330원이고요. 그래서 1억 1,270만 8,330원. 이자 비용이 가장 부담이 적다. 또 원리금 균등 분할, 그다음에 원리금, 그다음에 거치식, 만기일시 상환. 이렇게 형태로 뜨여지기 때문에 이 현재 네 가지 형태의 대출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한테 맞는 내 소득 기준과 내가 벌어들일 수입, 그다음에 그게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내가 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또 계산을 하셔가지고 주택대출은 보통 길게 중장기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로 현재 대출 갚아나가면서 내 집을 마련해서 정말로 온전하게 내 집이 될 때까지 갚아나갈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대출의 종류를 알아보고 차이점을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요즘 다들 대출이 어렵다 하시는데 그래도 강의 시간에 소개해드린 내용을 가능하다면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는 강남 지역의 소장님께서 주목할 만한 부동산을 두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부근에서 푸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가격은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교대역 쪽은 우리가 법조 단지가 좀 몰려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동네입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의 주택이거든요. 어떤 부분은 주목하고 계실까요? 고가의 주택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지역이 서초구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고가 주택 단지들이 워낙 저층 단지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신축 중인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를 보게 되면 현재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결된 복합 사업. 그리고 왼쪽으로 봤을 때는 장지터널 연결되면서 테헤란로가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권역,
강남 현재 도곡이라든가 대치, 역삼, 이 권역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고 아래쪽으로 양재 권역 이렇기 때문에 개발의 축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 학군 수요도 좋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초고등학교라든가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까지 8학군 수요가 오늘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고정적인 수요가 항상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트럴시티부터 세비섬까지 연결되는 또 예술의 전당까지 거치고 지나가는 현재 그 문화지구가 지정돼서 실제로 이 지역이 또 특화된 거리가 만들어지고 가로수길 같은 현재 특화된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상권들이 많이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예술의 전당과 법조단지부터 종합병원까지 같이 어우러진 현재 인프라 구축이 완비가 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타운이 이제 또 주거 외에 상업시설과 판매시설, 유통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질 테고요. 삼성은 이미 뭐 계열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의 인구 구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은 현재 상층 구간이 공원과 상업시설, 주거시설이 만들어집니다. 그중에서 서초YC와 반포YC 구간이 가장 크게 발전을 하는데요. 이 주변에 현재 서초YC까지도 차량으로 한 5분 이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부터 오피스 빌딩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곧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 변화가 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고요. 임대 금액은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3천만 원 보증금액 월 120에서 1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 위치한 우선 환경에 이제 신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임대료도 비싼 지역이고요. 8학군 수요 때문에 이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개발 호재가 워낙 동서남북으로 많은 지역이고요. 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재테크까지 되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한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자리의 교통 그리고 문화생활까지 두루두루 누릴 수 있는 곳 서초구 서초동에 만나보는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지나는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엔 수익형 부동산 강남 지역에서 저희가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월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삼동의 테헤란로 바로 역세권이고요. 현재 신축 완료가 됐습니다.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주거와 업무 겸용한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역세권입니다. 3분 정도 거리고요. 강남역까지도 3, 4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개통된다. 당연히 이용객이 그만큼 많아지고 그 주변에 상권들이 더욱더 커진다. 강남 상권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오른쪽 국제로 복합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계개발지구로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인 직장인들이 워낙 많죠. 요즘에 서울시도 1인 가구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지원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와 업무 겸용 오피스텔을 쓸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역삼역, 선릉역보다 강남권에 있는 현재 광역교통 버스라든가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돼 있죠. 병원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연결된 부분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 인구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오피스텔 단지도 이렇게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한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주변에 또 이제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개발되면서 업무와 숙박시설, 업무시설이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전에 없었던 업무시설과 확충이 되면서 직장인 구성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테고 기업체들이 또 이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일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동 국제그룹 복합지구 산청과 송파, 그다음에 영등대로 통합개발, 현대자동차 무역센터 중심이 되고 지하권역까지 같이 개발한 말 그대로 복합개발이고요. 현재 그 주변에는 호텔이라든가 판매시설, 오피스 이런 것들 같이 들어와 주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그만큼 그 주변의 인구 구성도 늘어나게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역과 강남역까지 연결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서 용적률 상향이 현재 역세권 고밀도 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그만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금액 2억 1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금액 5,700에서 8,300만 원이고 임대금액은 2천만 원 보증금액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까지 따지면 5,700에서 1억 300만 원 소요되는 현재 주거,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고요.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이다 임차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수용률도 높고요. 또 현재 향후에 투자 가치까지 높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 쉽게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물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인 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소형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무료 전화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주택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전화 통해서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박영시 소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의 안목을 믿고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이사님, 오늘은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항상 핫한 지역을 준비하는데 용산구 청파동과 서초구 양재동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오늘 준비한 이 주택들은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조금 망설이지 않고 직접 와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사님께서 핫한 지역이라고 강조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용산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인데요. 자, 4호선 숙대입구역 부근에서 1.5룸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3억 1,500만 원에서 3억 4,9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용산에 정말 많고 많은 자랑거리들 중에 이사님께서 보시는 특징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용산 투자하려면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조금 좀 다이어트된 그런 금액으로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주택이 아닙니다. 신축이고요. 예, 신축인데 전세도 다 맞춰져 있어서 투자금만 준비하시면 편리한 그런 선택이 되겠죠. 예, 일단은 청파동입니다. 청파동 하면 교통이 참 좋죠. 예, 1,4호선이라든가 여기 효창공원역, 여기 또 6호선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이쪽 지역이 용산하면은 지금 다 구역구역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지역,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언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차가 들어가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더 빨리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이 용산 쪽 하면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공원이 또 개발이 되죠. 미 8군에서 이제 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이렇게 되고 앞으로 또 이제 개발될 곳 캠프킴 부지나 유엔사 부지 같은 거, 수송부 부지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이 약 한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곳은 이 청파동이 어떻게 보면 이 개발지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이쪽에 한강 쪽에 국제 업무지구 개발이죠. 또 여기 이천동 재건축도 지금 되어 있고 이쪽 용산 쪽에 도시 환경 정비 사업도
추진되고 있고 동부 이천동도 또 이제 재건축 있죠. 신동아 재건축. 지금 한남 뉴타운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굉장히 고가 주택으로 이쪽으로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한남 더일 고가 주택, 한강변에 고가 주택들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데의 중심지다. 그래서 위치도 아주 좋고 이제 이 바로 강 건너가기도 참 편리하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 지역은 청파동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 있죠. 뭐 CBD 상업 업무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쪽이 이제 뭐 중심지라는 얘기예요. 센트럴 비즈니스 뭐 이쪽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곳이고 또 이제 바로 이웃한 마포 공덕 업무지구 이쪽도 업무지구가 많이 몰려 있죠. 바로 여의도 국제금융 영등포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이쪽도 일자리가 많은 곳 접근성이 매우 좋다 이거죠. 근데 앞으로 강남 중심 업무지구 이렇게 금방 조금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빨리 접근합니까? 앞으로 신분당선이 용산 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쪽 이용이 또 GTX 있죠? GTX가 바로 이 서울역에서 바로 GTX가 뭐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직주 근접지 아주 거리는 멀어도 직주 근접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지역은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고 또 낙후된 지역이라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또 이렇게 따르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머지않아서 강남 진입이 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교통 호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강 가까이에서 고급스러운 주택이 좀 둘러싸여 있고 개발 호재 중심지라고 하셔서요. 개발 호재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네, 일단은 용산하면 민족공원. 민족공원이 중심이 되죠. 왜냐하면 이쪽은 그동안 미군들이 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평택으로 다 이전을 하면서 미군들이 내놓은 이 부지가 약 뭐 한 90만 평 가까이 되니까 뭐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도 있고 전쟁 기념관도 다 이렇게 속해서 하면은 이제 거의 진짜 센트럴파크 규모만 합니다. 센트럴파크가 한 10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90만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것까지 합치면 센트럴파크 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남산에서 이어지는 요 숲길도 더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 숲길 연결해서 쭉 따라서 한강 지금 여기 이촌동에 한강까지 공원길을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쪽에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그냥 숲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세계 문화공원이라든지 놀이공원 문화유산공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이 서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갖춰지는데 서울에 또 녹지가 부족하잖아요. 이쪽에는. 근데 그 허파 역할을 충분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사진으로 지도를 보면요. 요 국립박물관까지 다 전쟁기념관까지 다 속해지고 이게 남산까지 연결이 되니까 녹지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죠. 게다가 이 주변으로 유엔사 부지나 수송부 부지나 캠프킨 부지나 이렇게 전부 개발이 되면서 용산 국제 업무지구 있죠. 이 주변이 다 이제 아파트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부, 이 공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쾌적하고 미국 센트럴파크 주변 그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그뿐 아니라 서울역 주변에 이제 이쪽으로 서울역으로 쭉 지금 서울역 고가도로 있잖아요. 이 밑에 지하화로 해서 지하 쪽에는 서울역 철도가 지하로 이제 묻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만큼 이제 서울역 위쪽으로는 레지던스나 오피스텔 이런 쪽에 역세권 쪽으로 서세분 문화공원 쪽이죠. 이쪽으로 개발이 되고 지하로는 그렇게 철도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지상으로는 서울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업무지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개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지도를 보면 이만큼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고 이 주변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지도 보시면 알 거예요. 지도가 다닥다닥 붙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주변을 이 공덕이라든지 마포 이쪽은 지금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다음에 이제 여기 서울역 주변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청파동 같은 경우는 요 숲대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 언덕이 있고 좀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서두르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 이제 개발에 따라서 교통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뭐 이 서울역 주변에 서울역에 이렇게 역사가 크게 있지만 그동안 경의선 일반 뭐 KTX, 공항철도, 뭐 1호선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생길 게 요 붉은색이 수색 광명 고속철도, 신안산선, GTX A 노선, GTX B 노선 이렇게 새롭게 또 철도가 생깁니다. 교통은 더더욱 편리해지고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신분당선이 연장선이 또 있죠. 용산으로. 그래서 강남에서 바로 접근성이 GTX도 바로 다음 정거장이 서울역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고 이쪽에 교통이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생활은 더 편리해지고 신안산선도 서울역까지 연결이 되죠. 이렇게 쭉 한양대, 시흥시청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은 저 아래까지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이제 경부 고속철도 이제 3단계 사업이 수색역에서 광명역까지 또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 좋고 또 점점 살기 좋아지고 미래의 그 개발 이익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역 용산 청파동이 되겠습니다. 네, 신안산선 그리고 GTX 호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용산이고요. 용산 안에서 개발의 여지가 많은 청파동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가격이 굉장히 다이어트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는 용산의 시세랑 견줘가지고요. 1.5룸과 투룸의 가격 좀 소개해 주시고 전략까지 세워볼까요? 네, 지금 요 준비한 거는 1.5룸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전세가 또 어떻게 하나요? 근데 전세가 다 맞춰져 있고요. 금액적으로 좀 싸죠. 예. 3억대, 요새 거의 4억대 1.5룸도 그렇거든요. 근데 3억 1,500에서 3억 4,900만 원. 이게 예전에 그 건축주가 통으로 지어놓고 팔려다가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씩 팔게 돼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요 자체가 조금 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별로 없고요. 실투자 금액도 보통 이제 지분이 한 4평 조금 넘습니다. 땅 지분이죠. 그래서 투자 금액은 1억 1,900, 1억 2천만 원이면 지금 이 용산 쪽은 뭐 2억, 3억 줘야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기회가 굉장히 좋습니다. 1억 9천, 약 1억 2천이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용산은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 왜? 용산 대규모 개발 후 이제 가치 상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곳이고 우선 용산이 빨리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노후주택이죠. 그래서 노후주택에 대한 또 개발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서울역 역세권이 굉장히 크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쪽에 중심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강북의 중심지. 그래서 이 중심지에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투자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략이랄 게 따로 없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산구 청파동에서 만나보는 소형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 시민의 숲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앞으로는 양재천이 흐르고 그리고 주변에 양재 시민의 숲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은 어떤 입지 조건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서초구 양재동 살기 좋죠, 강남에서. 예, 일단은 이쪽은 위치, 학군, 강남하면 학군이 항상 따라다녀요. 요 주변에는 다 고가 아파트들, 웬만하면 20억 가까이, 적은 평수도 한 20억, 30평대 얘기죠. 예, 한 20억 정도 돼야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때문에 많은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고, 그런데
적은 금액으로 뭐 직주 근접지와 아이 자녀 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는 투룸이지만 쓰리룸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곳은 요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요. 또 양재역 여기는 GTX C노선이 들어옵니다. GTX 노선 가까이에 삼성역이 있죠. 삼성역이 가까이에 있는데 GTX C노선이 이쪽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C는 A, B, C 순서가 아니라 지금 A 공사하고 있죠. 바로 C가 바로 다음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를 예상을 하고 서울시에서 이 역을 여기다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개발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위례 과천선 역시 바로 다음 역에 양재 시민의 숲역에 또 위례 과천선이 또 여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통이 개발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를 예상을 하고 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앞으로 개발 여지가 많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곳은 또 자연 인프라도 아주 굉장히 쾌적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룡산 있죠. 예, 양재 시민의 숲 있고 바로 요 다음 정거장이 청계산역입니다. 청계산 입구, 청계산, 뭐 구룡산, 뭐 공원, 뭐 이렇게 공원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천까지 있습니다. 양재천. 강남에서는 뭐 양재천이 또 힐링하는 그곳으로 뭐 고가 아파트들도 이쪽에 쫙 양쪽으로 있죠.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삼성 서울병원 바로 대형 병원도 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병세권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학세권, 병세권, 학원이 또 있어서 학세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데 뭐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또 눈을 돌리면 다세대 주택 예전에 많이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고가로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쪽은 또 이제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만큼 뭐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모여 산다. 세계적으로도 그 부촌에는 많이 그런 연봉자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많은 연봉자들이 모여 살고 생활 수준도 높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역시 주택 가격도 계속적으로 높게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곳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강남 뭐 한 약 30만 채 정도 되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앞으로 일자리가 뭐 이 서초구 요쪽에 정보사 부지 개발, 로또 7선 개발, 영동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수소 역세권, 양재 우면, RNCG 개발 특구 지역 이쪽으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 일자리가 한 100만 정도 강남 쪽에 많이 있는데 앞으로 120만, 130만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택이 모자라서 항상 강남의 어떤 주택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은 배 이상으로 늘어날 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가치는 더 상승한다.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이 그렇다고 많지 않아요. 강남 이쪽에 양재동 쪽에.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고 미래 그 개발 이익에 따른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또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 하시는 동네가 서초구 양재동이라고 합니다. 삼성동이 가깝기 때문에 GTX 호재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수요까지 받아볼 수 있는 지역으로 소개를 주셔서요. 주변 지역에 저희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개발 호재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개발 호재에서 일자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이렇게 주변 한번 보세요. 평균적으로 일자리 많은 지역이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우리나라에서 최고봉으로 이제 높이가 바뀌죠.
롯데타워에서 이제 이쪽으로 1등으로 바뀝니다. 전국적으로 최고의 개발 호재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죠. 예. 왜? 자꾸 오르니까 조금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되어 있고요. 이쪽에 코엑스부터 현대자동차, 영동대로 지하산업 뭐 쭉 연계돼서 종합운동장까지도 또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일자리의 어떤 중심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사업 지하 6층까지입니다. 지하 도시가 하나 탄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동대로 봉은사역에서 삼성역까지 지하에는 이제 교통들이 들어오고 요 지하 뭐 4층, 1, 2, 3, 4층, 5층까지는 이제 무슨 편리한 시설들이 들어오죠. 예, 뭐 쇼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다양하게 들어오고 더 중요한 건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하고 코엑스까지 지하로 다 연결이 됩니다. 지하 도시가 또 아주 넓게 포진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지상에는 또 저 서울광장의 2.5배로 널찍한 광장도 또 새로 생기고 또 이 보면은 이쪽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이쪽뿐 아니라 또 강남역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바로 보면은 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해서 또 이쪽에 일자리가 또 늘어납니다. 이쪽에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주변까지 교대역 서초역까지 종상향돼서 또 이 고층 빌딩 업무단지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서리풀 터널 개통이 되고 이 지상으로 또 이 정모사 부지가 뭐 4차 산업의 중심지로 다시 재탄생하기 때문에 이쪽도 일자리가 뭐 고소득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 안에 또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거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 문화의 거리도 탄생하죠. 한강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어떤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곳이고 덤으로 가져갑니다. 게다가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 요 지역 특화 권역 안에 있는 주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요 양재동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 특화 권역이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이쪽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RNCD 특구지역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강남 지역이 박원순 시장이 강남 지역이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조금 요거는 보류했던 건데 그래도 이쪽은 AI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최첨단 지역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완전히 탑5 대기업들이 이 연구단지가 양재동으로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금야금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AI 첨단 산업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산업은 지금 뭐 선진국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이고 앞으로 양재동은 AI 산업단지로 서서히 넓혀질 예정이고 더 중요한 거는 AI 대학원이죠.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2023년에 지금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완전히 그 영재들의 어떤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첨단 산업 물류단지가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택배를 주문하면 바로 그냥 2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수서 역세권 개발도 물론 뭐 통합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이쪽으로 일자리가 개발이 되면 일자리가 따라다닙니다. 일자리가 또 늘어나고 또 이렇게 개발에 따른 또 이제 교통도 이제 지하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또 이제 지하로 교통은 교통소송 편리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바뀔 예정에 있고요. 또 이제 GTX 삼성역에 AC-D 노선이 들어오는데 양재역에 들어온다. 수서역 같은 경우는 기차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와야 된 그런 명분이 있는데 서울역도 마찬가지죠. 여기니까. 근데 양재역에 왜 들어오나?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 예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분당선도 계속 연장으로 이쪽에 남북의 골드라인입니다. 신분당선이 그만큼 교통은 더더욱 편리해지고요. 위례 과천선 또 연장선 생기죠. 수서 광주선도 수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좋고 살기 좋고 강남 기대되는 곳입니다. 양재동. 네, 교통 호재도 눈에 띈다고 강조해 주셨고 무엇보다 일자리 이렇게 일자리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일자리는 많은데 주택은 많이 없다면은 여기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주택은요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 지역에서 가장 싸고 가성비 있는 그런 주택을 소개해드리는데 투룸입니다. 투룸인데 4억 5천에서 4억 6천 5백
양재동에서 가장 저렴하고요. 또 임대 금액은 4억 2천에서 4억 3천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3천에서 3,500만 원 정도고요. 월세를 원하시는 분은 대출을 활용하시면 2억 4천만 원에서 2억 4,5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이 양재동은 다른 거 없어요. 뭐 강남권 대형 개발이 첫 번째죠. 그리고 대규모 일자리, 또 명문학군, 직주 근접,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더더욱 좋아지는 그런 양재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시면 됩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주택이었고요. 1:1 무료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상담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153-2668번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